자, 교육과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그죠? 영어의 커리큘럼의 번역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그죠? 라틴어의 꾸레레에서 유래한 개념이고요. 이 꾸레레라는 개념은 경마장에서 말이 뛰는 길, 자, 코스 오브 레이스를 의미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 경마장 혹은 경주로 자, 이 개념은 그죠? 오늘날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면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런 어떤 상세한 지침이나 규정, 규칙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구현해 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뭐 유아교육 같으면은 2019 개정 누리 과정이 되는 것이고,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제4차 어린이집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갖다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교육 자료들이 뭡니까? 바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그죠? 자, 무엇을, what, 그리고 어떻게, how, 그리고 왜, why 가르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다루는 그런 학문 또는 그런 실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그죠? what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교육 내용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것은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느 정도의 그런 폭과 깊이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단계나 뭐 순서로 이렇게 가르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how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은 거죠. 일종의 교육 내용 정당화 작업, 어떤 선정된 그런 교육 내용에 대한 그런 정당화 작업이나 그런 논리를 그런 어떤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은 일단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이란가는 질문을 다루는 학문 또는 실천 영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육 과정, 이 커리큘럼의 라틴어 어원이 꾸레레라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 꾸레레라는 개념은 그죠?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포커스는 그죠? 자, 이렇게 말이 달리는 경주로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경주로를 달리는 그런 어떤 말이나 마부에 그런 어떤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이 꼬리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그죠? 우리가 경주로에 그죠?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명사적 의미로서의 꾸리라는 개념은 그죠?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될 그런 상세한 지침이나 그런 규정, 규칙, 뭐 교육 과정, 그런 뭐 또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사적 의미로서의 꾸리라는 것은 어떤 교육 과정 개발,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 교육 과정을 처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처방적인 질문에 그런 어떤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트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트랙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말이나 마부에 대해서 초점을 어떤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이게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부가 교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이 학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트랙에 대한 어떤 그런 포커스보다는 그죠? 이런 어떤 마부나 말이 어떤 싱킹하거나 그런 필링하거나 그런 액팅하는 어떤 그런데 초점을 두는 어떤 그런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죠? 어떤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만들거나 어떤 그런 처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 학생들이 그런 어떤 경주로 아니면 교사들이 그죠 이런 어떤 경주로를 달리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활동이나 그런 경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처방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죠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형 그런 질문에 그런 답을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역사에서는 그죠, 한 1970년대까지는 이런 그런 명사적 의미로서의 구레레, 어떤 그런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어떤 주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1970년대 이후에는 그죠, 이런 그런 동사적 의미로서의 그런 구레레, 그런 교사나 학생들이 이런 트랙을 달리는 과정 속에서 자,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는 이런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이 1970년대 후반에 그죠,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적 의미로서의 그런 구레레, 어떤 교육과정 이해의 그런 패러다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재개념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의 개념, 자, 컨셉트, 이 개념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reconceptualization, 다시 개념을 이렇게 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재개념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념이 자, 명사적 의미로서의 그런 꾸레레, 교육과정 개발로서의 그런 어떤 처방적인 어떤 그런 관심에서 어떤 교육과정 EA 패러다임, 실제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에 그 1차적인 포커스를 두는 이런 동사적인 의미로서의 꾸레레, 자, 리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큰 틀은 그죠,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커리큘럼 보시면 그죠, 우리가 대부분이 교육과정 개발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 이렇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 개발이 어떤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가 14주차에 보시면 그죠, 이런 어떤 그런 교육과정 이해,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그죠, 이런 교사들이나 이런 학생들의 경험을 갖다가 다양한 관점에서 뭐 자서전적인 관점, 그런 정치적인 관점, 그런 어떤 페미니즘적인 관점, 그런 인종적인 관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 EA 패러다임, 리컨셉츄얼라이제이션, 어떤 재개념화, 재개념주의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14주차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ducating. 자, 교육이라는 것은 자, as an eventful process다. 어떤 사건들로 가득 찬 어떤 그런 process다. 뭐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product, 어떤 산출이나 그런 결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process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은 change the meaning of human experience.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의 의미를 어떤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경험의 의미를 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by intervention, the lives of people with meaningful materials. 자, 의미 있는 자료 혹은 의미 있는 소재, 교육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 혹은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meaningful materials의 어떤 성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to develop a thinking, a feeling, acting as habitual disposition. 우리들의 생각과 어떤 감정과 그런 어떤 행위들이 어떤 habitual disposition, 어떤 습관적인 성향으로 그죠, 우리의 몸속에 쫙 달라붙을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어떻게 개발시켜 주거나 발달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in order to make sense of human experience,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런 의미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by using appropriated criteria of excellence. 자, 적절한 어떤 수월성의 증거를 어떤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자료를 갖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excellence, 이 수월성이라는 개념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 수월성의 의미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수직적인 그런 수월성과 또 한 가지 의미는 수평적인 어떤 수월성으로 우리가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적인 수월성은 어떤 효율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좀 우수한 학생들,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방식이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어떤 수월성은 어떤 평등성의 의미 혹은 그런 개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아이들의 각자의 잠재 가능성 혹은 모든 아이들의 각자의 어떤 개별적인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교육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육에서는 그죠, 이런 수평적인 수월성 혹은 평등성이나 이런 개별성의 의미가 사실은 교육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자,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경험의 의미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자, 1단계는 뭐 한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공부해야 될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새롭게 공부해야 될 의미가 뭐 한다?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접속이 돼야 되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접속만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된 상태에서만 다 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만다 이런 어떤 접속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자기화 시키고 그리고 재조직 시키고 어떤 재고주화를 시키는 과정을 거칠 때마다 어떤 경험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경험의 의미가 변화된다는 것은 만다 다른 말로 우리는 배움이다, 학습이다, 그죠? 교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만다 이렇게 인간의 경험의 의미가 변화된다는 것이 만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의 의미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성장한다는 것은 만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고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죠? 내 자신의 아니면 아이들의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인식의 틀 혹은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랑과 그 교육의 그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교육의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당히 그 좋아하는 그 문구이기도 한데요. 자, like loving. 자, 사랑하는 것 같이. 자, educating. 자, 교육이라는 것은 human good. 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자, where experience it is valued. 자, 어디에서 경험하든지 사랑과 교육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교육의 가치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 그 첫 수업 시간에 그죠?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의 10명은 그죠? 거의 대부분이 100% 거의 뭐 사랑은 다 느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교육, 공부, 학교에 대한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죠? 열에 8명은 그죠? 안 좋다 그래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초중고 10년 동안 그죠? 너무 막 이렇게 애들이 공부하다가 막 찌들려 가지고 그죠? 참 안타깝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과 교육은 그죠?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죠? 그 자체로 참 좋은 활동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그죠? 대부분 그 학점 잘 받는 과목들을 갖다 이수하고 그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장학금 받거나 학점 잘 받거나 좋은 곳에 그 취업하는 데만 이렇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학교의 그 동아리들이 그죠? 많이 그 이제 예전만치 이렇게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죠 교육학에서 그죠 그 안에 있는 가치 그 활동 안에 있는 가치 뭐 다른 말로 하면 그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가치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활동 그 자체가 그 자기 목적성을 띠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교육학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그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를 한 두 가지 들어 드릴게요. 저희 딸이 그죠 이렇게 어릴 때 그 EBS 그 방귀대장 그 뿡뿡이 그 프로그램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제가가 압권이에요, 압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노래를 뭐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한 소절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그러니까 뿡뿡이 왜 좋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죠? 우리 삶에서는 그죠? 어떻게 이유 없는 그런 활동, 그냥 이유가 없이 그죠? 이렇게 추구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바로 내재적 가치를 그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들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죠? 그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신 그 어몽길 대장님에게 한번 인터뷰를 한번 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렇게. 대장님은 그 왜 그 에베레스트 산, 이게 뭐 산을 갖다가 주구장창 올라가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대답이 아까네요. 이렇게. 자기는 촌에 그죠? 이렇게 그 집에 뒤에 그 산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산이 또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렇게 좋아졌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그죠?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이 그죠? 있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고 싶었대요. 그냥 그 이유 없이 그냥. 그래서 한번 간 거. 그래 가다 보니까 거기 너무 산이 좋고 자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한 거라 이렇게 인터뷰를 뜨더라고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죠? 다른 이유가 없이, 그죠?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산이 좋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내재적인 어떤 삶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자, 두 번째 문구를 한번 볼까요? 자, like loving. 자, 사랑과 같이 it gets corrupted. 자, 사랑과 교육도 타락한다는 겁니다. 자, 어떨 때? 자, serving many other purpose. 여타의 만다 바깥에 있는 그런 목적이나 가치를 추구할 때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저 교육학에서 그죠? 그 바깥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그 외재적인 가치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가치를 그런 추구하기 위한 어떤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죠? 어떤 사랑을 하고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사랑의 외재적 가치, 사랑의 어떤 교육의 외재적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외재적 가치라는 것은 그죠? 그 어떤 활동 바깥에 있는 그 가치가 그죠? 목적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랑과 교육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다 어떤 사랑과 교육이라는 그런 활동 자체에 어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다 그런 어떤 사랑과 교육이라는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바깥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외재적 가치를 그리고 이런 것들 외재적 가치만 only 오로지 이런 외재적 가치만 추구하는 것을 여기 박고인이라는 사람은 타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구를 한번 볼까요? 자, like loving. 자, 사랑과 같이. 자, it can be absent. 사랑과 교육도 부재한다. 자, 여기서 absent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자, 우리는 그저 이렇게 겉으로는 사랑은 같이 보이고, 혹은 겉으로는 교육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만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육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로 우리는 absent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돈, 권력, 명예, 외모를 갖다가 이 바깥에 있는 가치를 추구할 때 그런 상태가 우리는 absent한 상태고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가르치고 배우는 그 자체가 좋아서 교육이라는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바깥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성적, 장학금, 그죠? 자격증, 졸업장, 그죠? 어떤 취업, 뭐 이런 것들만 오로지 온리, 그죠?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다. 결국에는 실질적인 교육이 absent한 상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prolong period of time. 자, 일정 기간 동안 부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죠? human good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런 활동들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ut never forever. 영원히 부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 한번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육의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 end of educating is self-educating. 자, 교육의 종착점은 self-educating이다. 자기교육이다. An aim of educating is to change the meaning of an experience. 교육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종착점은 우리가 교육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여기서 이제 교육이 끝났다. 이게 종착점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의 어떤 끝났다는 얘기는 많다. 이제 스스로 이제 본인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자기 교육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어떤 목적은 우리 앞에서
봤듯이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의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그 장상호 교수의 학문과 교육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놀이의 경우처럼 자, 교육에도 성공과 실패가 있으며 그 가능성이 교육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진지하게 만든다. 자, 이때 성공과 실패를 오로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와 길보시킨다면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자, 놀이에서 성공을 나타내는 잘 놀았다라는 말은 그 놀이에서 결과상으로 이겼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설사 놀이에서 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의 속성, 즉 내재율에 복종하면서 고유한 경험을 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만으로도 놀이의 내재적 목적은 달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The Four Commonplaces of Education, 교육의 네 가지 일반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aching, 교수 혹은 가르친다는 것은 shared meaning, 의미를 공유시킨다는 걸 의미합니다. Learning, 학습은 reorganization of meaning,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한다.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이 파악된 의미를 어떤 접속시키는 것, 연결 짓는 것, 관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커리큘럼, 교육과정은 world knowledge, 어떤 세상의 지식인데 모든 것들이 다 교육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때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의미의 공유, 그 다음에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식이라 하더라도 특정 사람들에게 의미를 공유시켜줘서 의미의 변화를 성장을 갖고 온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교육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governance, 행정의 것은 control meaning, 의미를 통제하는 그런 힘입니다. 자, 이때 의미를 통제하는 힘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의미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신뢰관계, 어떤 분위기를 어떤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는 governance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